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미국 축구 및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지금은 끝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전 종목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요. 요거는 제가 반드시 두폴 두조합만으로 고배당 먹었다고 연승이라고 저는 안 칩니다. 반드시 두폴 두조합 기준 수익이 났을 때만 연승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 3년 4년 하더라도 10연승 이상 기록 하나 기록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8개나 기록을 했다라는 거 항상 제가 형들한테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또 링크 한 개 남겨놨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게시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 다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숲TV는 생방송 진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제 돈 주고 댓글질 그리고 시청자 채팅 이런 돈 주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분들 중에서 이거 뭐냐고, 그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뭐냐고 댓글이 좀 종종 달려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달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올해 5월에 그 승부만 주구장창 진행했던 달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야간 승부 가지고 초강 승부, 강 승부, 중강 승부, 중승부를 이제 거의 일주일 만이었나? 3일, 5일 만이었구나. 5일 만에 싹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 초강 승부, 강 승부, 중강 승부, 중승부 다 먹었다 해서 그런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확인해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오늘 NBA 총 9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 최근 적중 내역들 한번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가 주간 그리고 해외 축구 그리고 NBA 모두 올킬과 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죠. 추가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도전 중이고요. 어제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해축이나 NBA 쪽에서 한번 또 한 타임 끊어가긴 했는데, 오늘도 구간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또 좋았던 분위기, 연승과 올킬 분위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항상 형들한테 강조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11월부터 적중 내역들 한번 보시면은, 자, 요렇게 다 일수가 다 적혀 있어요. 저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또 9일부터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오늘의 19일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일수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연패 구간 가리려고 이런 날짜 없애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성들도 이런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날짜가 없다면 대개는 연패 구간을 가리기 위한 꼼수이긴 하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리블랜드랑 휴스턴 경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양쪽이 동배당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이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클리블랜드 쪽에다가 정배당이 책정이 된 게 좀 의아하긴 했어. 원래는 전력상 놓고 보면 역배당 책정이 된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력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지금 휴스턴보다 좀 더 낫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물론 갈란드 오늘 아웃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득점 볼륨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놓고 봐도, 휴스턴의 가장 큰 문제가 외곽에서 득점 볼륨이 안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휴스턴이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해가 되는 배당인데, 클리블랜드가 또 오늘 홈 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정배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클리블랜드가 정배를 받았으면 휴스턴 역배 쪽이나 아니면 오바를 봤을 텐데,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지금 역배를 받아버려서 홈 클리블랜드가 아무리 그래도 갈란드가 없다고 해도 역배를 받았다? 그럼 저는 클리블랜드를 일단 좀 보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4번, 5번에서의 이제 좋은 경쟁력. 얘네들은 뭐 득점 볼륨도 뭐 도합해서 뭐 3, 40득점은 해주는 선수들이니까 휴스턴에게 꿀릴 가능성 전혀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밀리는 게 케빈 듀란트 여기 3번 구간인데 뭐 디안드레 헌터가 수비값은 좋은 3번이기는 해요. 뭐 3&D 자원이고 한데 이게 케빈 듀란트를 막기엔 좀 역부족인 디안드레 헌터잖아요. 예전에 애틀랜타였나? 그때 디안드레 헌터도 케빈 듀란트한테 좀 유독 많이 약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아마 듀란트 제어는 안 될 거예요. 그만큼 휴스턴이 또 이틀을 쉬었겠다. 그런 부분에서도 휴스턴 오늘 적은 득점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홈 4연전인가요? 3연전인가? 꾸준하게 홈 연전이고 심지어 형들 지금 클리블랜드 일정이 너무 좋은 게 백투백이 없어. 홈 연전인데 하루 쉬고 홈, 하루 쉬고 홈, 하루 쉬고 홈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경기도 또 하루 쉬고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컨디션 관리는 완전 100% 됐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적은 득점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가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뭐 화력 대 화력으로 붙었다. 그러면 클리블랜드가 홈이기 때문에 전혀 야투에서 밀릴 만한 포인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란드까지 있어준다면 이 클마 옵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구간이었겠지만 오늘 또 갈란드도 없고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바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클블 역배, 그 다음에 뭐 프랜스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기 때문에 뭐 프랜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인디애나랑 샬럿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경기죠. 자, 인디애나랑 샬럿 경기인데요. 글쎄요. 1승 13패 팀과 4승 10패 팀의 맞대결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샬럿이 정배를 받았고요. 뭐 더 좋습니다. 뭐 라인업적인 측면에서도 1번에 라멜로 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팀이었어요. 인디애나랑 샬럿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 1번의 할리버튼과 외곽에서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 샬럿 같은 경우에도 1번의 라멜로 볼과 그리고 외곽 농구와 빠른 템포, 특히나 두 1번 라멜로 볼과 할리버튼이 둘 다 이제 그 외곽에서 볼을 굉장히 잘 만지는 BQ가 하이 BQ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비슷했었는데, 다만 오늘은 이번 시즌은 이제 할리버튼이 빠졌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인디애나가 계속 투빅 전술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오클라호마에. 그랬다가 이제 파스칼 시아캄을 3번에서 다시 4번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 해도 안 되거든.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 전술을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그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한 두세 경기 실험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파스칼 시아캄을 4번에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또 공격 형태입니다. 오늘 샬럿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포가드 형태, 높이가 낮은 형태의 가드 외곽 팀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달리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바만 보십시오. 오바. 이게 샬럿 정배를 보고 싶긴 하거든요. 당연하게도 샬럿이 구조는 좀 좋고 또 벤치 뎁스도 더 단단하기도 하니까 샬럿을 보고 싶기는 한데, 이런 경기는 굳이 승패를 터치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경기 뭐 인디애나가 역배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경기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냥 오바 하나만 찍고 넘기겠습니다. 뭐 샬럿으로 보고 싶기는 한데 굳이 보진 않을게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요 경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필라델피아 형들한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아침에 주력 조합으로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뭐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입니다. 홈에서의 필라델피아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득점 볼륨에 있어서는 웬만한 팀들을 만나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오늘 필라델피아로 재미도 봤죠. 바로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또 승리를 거둬주면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주력 한 조합을 또 주기도 했는데,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홈 경기에서 그때도 제가 흐름까지 맞춰드렸어. 오히려 클리퍼스한테 초반에 밀릴 거다. 전반전에 밀리다가 막판 4쿼터의 게임 뒤집을 거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4쿼터의 게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필라델피아의 홈 경기는 그 약간 낭만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 저도 골스의 오랜 팬이었다 보니까 이런 홈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낭만이라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땐 토론토가 훨씬 낫습니다. 2번, 3번, 4번의 공격 라인 확실하죠. 1번에 퀴클리라는 이제 리딩 가드 있죠. 5번에 또 이제 뭐 제이콥 포들도 그렇게 뭐 최근에 보니까 움직임이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하던데, 사실 또 리바운드에 경쟁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구색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토론토가 최근에 경기도 뭐 연속
연승도 계속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팀도 또 공격력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죠? 그만큼 토론토가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보다 전력상은 우세긴 한데 자 직전에 우리 이 경기 한번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력으로도 써먹었고요. 토론토가 그때 원정 경기에서 못했냐?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전혀 못하지 않았죠. 무려 120득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오히려 토론토가 전반 내내 좀 이제 리드한 경기를 하다가 2쿼터 막판에 살짝 뒤집히더니 3쿼터, 4쿼터 때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확 벌려버렸던 무려 필라가 130득점을 했단 말이지. 토론토도 다 좋아요. 공격 볼륨이 좋은데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뭐 수비가 안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엘 엠비드가 내일 나온다는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다우플로 떠 있긴 한데 제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한 40% 정도 출전 이제 가능성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엠비드 오늘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확률 체크해서 형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역배 프렌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엠비드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정배로 바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필라델피아 역배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백투백 원정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직전 백투백 원정 골스가 이었지 않나요? 예, 그럼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백투백 원정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백투백 원정은 바로 샌 안토니오에서의 이제 백투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 자체가 본인들의 상성이 좋은 팀들을 만나면 백투백이건 원정이건 나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이애미처럼 이번 시즌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여버리는 팀들은 사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라인업 특히나 이번 시즌 출발할 때부터도 우리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나 LA 클리퍼스나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에너지 레벨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거기에다가 골스가 지금 원정 5연전인가 6연전인가 상당히 길고 또 여기에다가 백투백이고 또 심지어들 커리가 얘가 발목 지금 부상이거든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얘가 발목 삐끗했죠.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지금 80%가 넘어갔는데 스테픈 커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 10분 이상도 아예 못 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정 백투백에서 굳이 스테픈 커리를 지금 기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어차피 원정 연전 다음에 홈 연전 해야 되는데 스테픈 커리 입장에서는 백투백 원정에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에게 무릎 부상과 발목 부상은 여러분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무릎이나 발목이 항상 약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상이 발생하면은 대개 한 90% 이상 못 나옵니다. 내일 스테픈 커리 못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 일반승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핸디캡 가실 분들은 오늘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일반승도 뭐 1.3배당인가? 엄청 작던데 내일 되면 1.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뭐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5.5인가 6.5던데 이것도 뭐 7점, 8점, 9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마이애미 승에다가 마이애미 마헨승. 언더바가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래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수비 내용 봤을 때 원정 수비 내용 봤을 때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마이애미 승 마헨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가 못 나온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저 경기는. 자, 그 다음은 미네소타와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형들아 이제 첩첩산중이야. 미네소타, 덴버, 오클라호마 이렇게 세 개가 좀 이제 분석하기가 빡센데요. 뭐 분석도 사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깁니까? 미네가 이기겠죠. 누가 이깁니까? 덴버가 이기겠지. 누가 이겨? 오클라호마가 이기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형들아? 죄다 1.01 배당을 받았다. 핸디캡이 자, 미네부터 봅시다. 16.5점이에요. 이게 16.5점이면은 자, 우리가 직전 우리가 미네소타 형들아 마인승 주력 조합으로 가져갔고 적중해드렸죠. 제가 그 이제 조합 먹여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프리뷰해드리면서 이게 그때도 11.5인가 그랬는데 이 핸디캡이 의미 없다. 한 20점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20점까지 보면서 이거는 마인을 보는 거다. 왜? 미네소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미네가 원정이면 좀 고려를 해봤을 텐데 미네소타의 홈 경기는 형들아 아예 외곽이 달라져요. 그때 당시에도
미네소타의 핸디캡을 가능하게 했던 건 오히려 4쿼터 때 생각보다 미네가 많이 따라잡혔거든요. 한 10점 이상 따라잡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가 마힌승까지 해줬다라는 거는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점수를 정말 많이 쌓아놨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3점이 진짜 잘 터졌어. 그게 미네의 홈 경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하게도 외곽 잘 터지는 거는 어떤 팀이든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미네는 포스트 팀이에요, 여러분들. 포스트 팀이 외곽이 잘 터져버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만큼 미네소타가 홈 경기는 확실히 뭐 마인 비율도 많이 높고 경기를 잘 해요. 자, 그러나 16.5점. 이거는 진짜 3쿼터까지 한 30점은 벌어놔야 되거든요. 뭐 20점으로 내가 볼 때 안 돼. 20점이면 따라잡힙니다. 이거 4쿼터 때. 워싱턴도 근데 최근에 얘들이 득점 볼륨이 괜찮아요. 그래서 한 30점은 벌어놔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신경 쓰이는 오늘 경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워싱턴은 형들아 직전 브루클린한테까지 따였습니다. 근데 이게 워싱턴도 라인업이 나쁘진 않거든요. 맥컬럼에다가 조지에다가 뭐 쿨리발리, 미들턴이면은 애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득점 볼륨은 올릴 수가 있기는 해. 심지어 또 워싱턴이 이틀을 쉬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하루 더 쉬게 되면서 좀 보강을 했단 말이지. 미네 원정끼리 많이 어렵긴 할 겁니다만 일단은 마인 아니면 오바입니다. 마인 아니면 오바인데 그래도 마인을 먼저 봅시다. 미네가 홈 연전이기도 하고 하루 또 쉬었고 직전 경기 때도 3쿼터까지만 뛰고 4쿼터에 다 뺐죠 애들 댈러스전에서. 제가 직전 경기 형들아 심지어 미네소타 마힌승을 주력으로 들였던 이유는 상대팀 미네소타가 득점 볼륨이 안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유력한 마인이었기 때문에 드렸던 건데 오늘 워싱턴은 그러니까 같이 달릴 줄 아는 팀이에요. 미네가 달릴 때 같이 달릴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네 마힌보다 오바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경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고르자면 미네 일단 마힌 먼저 고르고 그 다음은 오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바도 괜찮아요 형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와 그리고 덴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자이언의 복귀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얼마나 또 뛰고 빠질지 모르겠지만 자이언이 오늘 일단은 퀘스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은 그런 얘기 드렸죠. 대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퀘스천에라도 이름을 올리면 대개는 그 다음 경기를 나오긴 한다라는 건데 다만 자이언의 출전 지금 퍼센테이지가 32% 높지는 않아요. 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높지는 않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덴버가 최근에 시카고 불스에게 홈 경기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거 우리 그때 뭡니까 여러분들? 시카고 불스 역배 무려 6배당짜리를 제가 생방송에서 형들한테 잡아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승은 뭐 이거는 개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폴처럼 시카고 불스 역배를 베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갔고요. 그죠? 그만큼 덴버라는 팀이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카고 불스가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잘했던 겁니다. 이상해. 걔들은 심지어 그 전날 유타 원정에서 2차 연장까지 하고 백투백 연장이었는데도 잘했죠 여러분들 경기를.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었고 덴버가 못했던 경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덴버의 득점 볼륨도 괜찮았고 물론 요키치가 중간중간마다 조금 이제 보넷 플레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기를 두 번 할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컨디션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제가 덴버 원정 경기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자말 머레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지금 뉴올리언즈는 여기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경기에서도 제가 뉴올리언즈 반대 마헨 그러니까 골스 마헨을 우리가 주력 조합으로 가지고 갔고 그날 올킬 났나요? 그날 적중했나? 그날 연승했나? 아무튼 그랬을 건데 그만큼 뉴올리언즈의 외곽은 지금 치명적입니다. 어쨌든 뭐 리딩 가드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 데릭 퀸이 어쨌든 얘 하나 때문에 팀을 완전 다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근데 퀸 쪽에서도 뭔가 경쟁력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나 오늘 하필이면은 요키치랑 또 매치업이 돼야 돼.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봅시다. 덴버 마인은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이언 윌리엄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 프렌을 봐야 되나요? 덴버 아니면은 마인이 좀 어렵나요? 가 아니라 오바를 보시면 돼요. 오바를. 이게 덴버 마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야. 팀이 뉴올리언즈이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가 나올 수 있는 외곽에서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덴버 마인은 확정이고 자이언이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바를 챙겨가지고요. 자이언이 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언더를 가져가세요. 뉴올리언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팀 전체적인 구조를 새로 싹 갈아엎어야 될 수준입니다. 하나도 이제 손발이 안 맞아요. 애들이 지금 보면은 게임할 때. 그만큼 뉴올리언즈는 지금 좀 많이 안 좋다. 팀 자체가. 덴버 승, 덴버 마인 승. 아 근데 자이언 나오려나? 저는 잠깐만. 자이언? 일단 못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나오면 오바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은 오클라호마랑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시즌 최다 핸디캡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가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서 받은 핸디캡 무려 18.5점입니다. 야, 18.5점이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20점으로는 안 돼요. 20점 벌어놓은 거 가지고는 우리 그때 형들 봤잖아. 직전 오클라호마랑 뉴올리언즈 경기 다들 다 당했을 거 아니야, 형들아. 그 프랜싱에. 이거 그때 오클라호마가 20점 정도를 벌어놓고 4쿼터에 들어갔다가 뭐 11대 2런이었나? 뭐 당하고 추가적으로 막판에 뉴올리언즈가 이제 악탐 거부하면서 점오 프랜 났던 경기. 지금 형들 아마 2번 연속 당했을 거야. 샬럿전에서 한번 당하고 뉴올리언즈 또 당했을 겁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마인승을 마헨으로 지금 주력으로 안 챙겨가는 이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클라호마가 형들아 생각보다요. 왜 4쿼터에 왜 11대 2런을 왜 당했어, 형들? 이기 초반에 11대 2런을 당한 이유가 뭐야? 3점이 안 터진다니까? 생각보다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에 외곽에서의 기복이 존나 심해요. 그러니까 마인을 하려면 형들아 수비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화력에서도 앞서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예전에 왕조 시절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그냥 수비가 조금 안 되더라도 화력으로 완전 찍어 눌러버리면서 마인을 해볼 경우가 있고, 오클라호마처럼 이렇게 수비가 좋은 팀들은 적당하게 3점 정도만 터져줘도 마헨승을 푸근하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오클라호마의 문제는 어쨌든 외곽에서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다라는 거. 심지어 이제 도트까지 복귀하게 되면서 오히려 오클라호마의 외곽의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좀 더 올라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여러분 생각보다 외곽에서 게임을 하는 팀이 아니긴 하거든요. 얘들은 여기서 게임을 한단 말이야. 3, 4, 5번에서. 물론 오클라호마 여기 수비도 좋습니다. 여기 수비도 뭐 리그 4위니까 최고 순위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세크라멘토는 득점이 대부분 나오긴 한다.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잖아요. 그죠? 홈 원정도 아니고 홈 경기다 보니까 일단 오바 볼게요. 오바 먼저 보고, 그러니까 마힌을 한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오바를 할 것 같아. 세크라멘토가 지금 뭐 원정 3연전이긴 해도 얘들도 지금 얘들 아마 이틀 쉬었을 겁니다.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보다 체력이 그래도 좀 있을 거란 말이지. 적당한 득점 볼륨은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직전 경기처럼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뭐 110득점을 넣는다 치면은 이거 마인 하려면 오클라호마가 한 130득점 넣어야 되거든, 형들. 그죠? 그럴 거면은 언더바 기준점인 232점은 그래도 오바가 되지 않을까. 마헨과 오바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형들 오클라호마 마인에 좀 데이신 분들은 오늘 이거 가지 마세요. 망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송출하면 다른 걸 모르고 지워버려가지고 망했다. 어떡하냐?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잠깐만, 형들. 30초만 여러분들아.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겠죠? 우리 유튜브 형님들 죄송합니다. 유튜브 형님들 한 30초만 뒤로 땡기십시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잠시만요. 잠깐만. 다른 걸 지워버렸네. 자, 세팅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승패 핸드라인 또 다 노출되면 또 안 되니까. 됐다. 자, 그 다음은 댈러스와 뉴욕 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면 전체표 보여드릴 거고요. 승패 핸드라인 보여드릴 거고, 언더바까지.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로 시청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숲TV 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전체표 같은 거는 볼 수 있다. 주력 조합은 후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력 조합은 후원하셔야 되는데, 뭐 전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숲TV 형님들은 볼 수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뉴욕 닉스랑 댈러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런 브런슨이 내일 복귀합니다, 여러분들. 얘는 복귀 거의 사실상 확정입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돌아오는데, 뉴욕 닉스의 원정 경기가 늘 문제죠. 바로 직전 경기 제가 마이애미랑 뉴욕 닉스 전도 형들한테 이거는 나눠먹기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마이애미가 이거는 뭐 원정 닉스보다는 확실하게 공격 볼륨이 낮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아누노비가 빠져 있잖아요. 아누노비가 빠지면 생기는 문제점은 수비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미켈 브리지스를 2번에서 3번까지 내린 거야. 왜? 수비시키려고. 얘도 2번에서 수비하는 자원인데 3번까지 내리면서까지 수비를 시키는 거다. 뭐 일단 제일런 브런슨이 돌아온다면 외곽에서의 득점 볼륨은 올라갈 겁니다. 뭐 그라임스도 있을 거고, 뭐 조던 클락슨도 있을 거고, 뭐 벤치 멤버들만 놓고 봐도 댈러스보다 득점 볼륨 훨씬 낮고요. 게포드가 돌아오긴 하는데 미첼 로빈슨한테 안 됩니다. 게포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공격적인 공격 리바운드 잘 따는 선수긴 합니다만, 미첼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리바운드 쪽에서는 다수 손가락에 들어간 센터이기 때문에, 또 댈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미네소타 원정 경기도 형들한테 마힌승을 잡아드렸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득점 볼륨이 안 나옵니다. 또는 득점 볼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30 득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아예 그냥 수비를 내려놓고 달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수비를 안 해. 아예 그냥 많은 득점이 나올 때는. 그러다 보니 사실 공격 대 공격으로 붙으면 제일런 브런슨이 뛸 수 있는 뉴욕 닉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뭐 공격 대 공격으로는 댈러스가 뉴욕 닉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뉴욕 닉스도 어차피 원정 경기에서 문제점이 수비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아마 달리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는 댈러스가 조금 더 홈 경기에서 보수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잡아놓고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닉스라는 팀 자체에 이 기본적인 득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득점 볼륨이 또 확 꺼져버린 댈러스는 사실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오버가 나게 되면 닉스 일반승만 보세요. 언더가 나게 되면은 닉스 마인승까지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닉스 일반승을 보는데, 댈러스가 달릴지 수비할지는 뭐 내일 감독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저는 닉스 일반승만 보겠고요. 닉스 승 마인승 오버볼게요. 제가 볼 때 아마 달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댈러스가 막 포틀랜드 이런 애들 잡았을 때 보면은 오히려 수비 안 하고 달리면서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점할 거 다 하면서.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랑 시카고 불스입니다. 브런슨 내일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내일 오바 경기 좀 많아. 그치, 오늘 오바를 좀 많이 보지 내가.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는 어떻게 해라? 미친 척하고 베팅하는 거다. 제 방송을 4년간, 제가 이제 방송 횟수로 4년차 됐으니까 4년간 보신 분들은 아마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 특히나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은 역배는 뭐가 됐던 간에 한 번쯤은 역배를 물어보셨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경험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게 이제 이번 역배에서 한번 팡 이제 터트렸던 건데, 어쨌든 시카고 불스가 원정 경기에서는 좀 공격적입니다. 직전 경기도 보셨겠지만 조슈 기리가 일단 정말 잘해요. 외곽에서 아예 그냥 볼 운반을 본인이 다 하는 이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오늘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 돌아와? 코비 화이트가 돌아와요. 이 코비 화이트는 지난 시즌 시카고 불스의 연승을 뭐 4연승 5연승을 이끌었던 자원이고, 그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이었죠. 그때 역대급 경기 뭐 몇 초 남겨놓고 9점 뒤집었을 때, 그때도 코비 화이트가 사실상 굉장히 큰 일조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가 함께 뛸 수 있는 시카고 불스의 외곽은 그야말로 임팩트가 어마무시하다고 봐야 됩니다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카고 불스 쪽을 많이 보실 거야 오늘. 직전 덴버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데서 지는 게 시카고 불스입니다. 이게 진짜 얘가 금쪽인 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기대값을 바짝 끌어올려 놓고 요런 경기 한번 터트리는 게 시카고 불스야. 항상 그래왔어. 그게 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NBA 형들아, 이런 게 있거든요. 누가 나오면 그 팀은 진다. 누가 어떤 에이스가 빠지면 그 팀은 이긴다. 이런 또 그게 있어. 근데 뭐 코비 화이트가 일단 돌아와서 뭐 경기를 봐야겠지만, 오늘 뭐 르브론처럼 진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기 내용을 봐야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시카고 불스의 지금 최근에 뭡니까? 원정 연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심지어 형들아, 얘들이 지금 포투3라고 해가지고, 포투3라고 해서 이게 4일 동안 3번의 경기라는 건데, 백투백 원정 한 번에다가 원정 3연전, 여기에다가 초반에 가장 첫 번째 유타 원정에서는 뭡니까? 2차 연장까지 갔다 왔단 말이지. 얘들 지금 몸 상태가 여러분들 정상이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얘들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지금 많이 뭔가 전체적인 체력이 다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경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포틀랜드도 홈이 더 좋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곽에서 임팩트도 좋고 야투값도 잘 나오고, 심지어 오늘 빠졌던 제레미 그랜트 내일 나올 수 있다 그러죠. 드루 할러데이도 오늘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상 풀 라인업에 릴라드만 시즌 아웃이니까 릴라드 제외한 풀 라인업이라는 건데, 여쯤에서 포틀랜드가 역배를 한번 받았다? 이거는 포틀랜드 역배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스 쪽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심아웃 보면 되거든요. 시카고 불스 마헨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불스가 요쯤 되면은 지쳤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쌩쌩하게 달리는 게 이상한 거, 진짜 몸살나 얘들. 그러니까 NBA는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그 리그고, 리그 자체가 비행기에 잠을 자야 되고, 이렇게 원정 빡빡한 3연전 저는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역배승, 프랜승, 언더입니다. 자, 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NBA가 좀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엔 좀 계속 어렵다고 표현을 많이 해드렸고, 오늘도 잠깐만 역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뭐 들으셨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NBA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NBA도 올킬 한번, 배당도 오늘 잘 잡았습니다. 올킬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또 NBA 올킬도 있었어 이미, 그죠? NBA 올킬에다가 바로 연승까지 한번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때 제가 통합 5연승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NBA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전 경기를 다 잘 맞추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력으로 가져갈 경기가 좀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오늘 꼭 무조건 베팅을 해야 된다, 또는 금액을 많이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카카오톡 그 댓글창 보시면 있습니다. 오픈카톡 링크 타고 오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리그 해외 축구 많습니다. 또 고배당 같은 거 몇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게시판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